네, 저는 국립항공박물관 전시운영팀에서 이번 특별기획전을 담당한 권동훈 학예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동 진출이 이루어진 당시에 항공산이 어떻게 발전하고 항공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크게 봐서는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항공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항공 문화적인 부분인데, 일부 나라 밖에서 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동 진출 이전에 서독으로 파견 나간 광부와 간호사분들처럼 해외 진출 인력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봅니다. 2부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중동 진출의 배경, 그리고 중동 진출을 시작하면서 항공 산업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아봅니다. 3부는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행기에 올랐고 중동에 도착해서는 어떤 항공 문화를 누렸는지를 알아봅니다. 제4부 다시 중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고 있는 중동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시를 시작할 때는 너무 크게 항공 산업과 항공 문화를 나누어서 봤는데, 전시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다 보니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전체적인 이 항공 문화가 중동에 나가시는 분들을 배웅하고 중동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한테 마중 나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그때 항공기가 조금은 문화적인 통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희 박물관에서 했던 특별 전시는 항공 시설이나 항공 인물, 항공 관련 직종을 일하는 사람들, 항공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부분을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 전시는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항공 문화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진출에 대한 내용을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 예는 많은데 항공 산업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예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중동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항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중동 진출에 대한 항공 문화가 묻어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공과 관련된 노래들을 좀 찾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수 현숙의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빠라는 표현을 남편에게 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타국에 계신 아빠가 타국에 계신 남편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며 잘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LP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어르신들께 여쭈니까 당시에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나 공항 대합실 같은 노래들을 실제로 많이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중동 진출에 대한 역사가 대중가요, 특히나 일상에서 당연히 묻어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터뷰했던 배정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배정미 선생님은 72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하신 객실 승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객실 승무원들이 기 내에서 방송을 하기 위한 원고 지침서를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면 중동 진출 요원들이 출국할 때 썼던 안내방송 원고, 그리고 귀국할 때 썼던 안내방송 원고가 들어있는데요. 저 멘트를 어떻게 보면 그 기내에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멘트였는데, 저희가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방송을 하는 승무원도 울컥하는 마음에 이 방송을 직접 하셨다고 하고, 여느 분들은 이 방송을 실제로 들으신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승무원과 근로자로 만났지만 옆집에 있는 아저씨, 오빠들이 중동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저 멘트를 꼭 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타국으로 가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크게 4부로 이루어진 대패널마다 터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치 패널이 단순히 터치만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가까이에서 그리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국문을 포함한 총 5개 국어로 전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SL이라고 하는 전자잉크를 기반으로 한 네임카드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ESG나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보니 단순히 쓰고 버리는 전시 폐기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 1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이 ESL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좀 전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시를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점자 도서를 저희가 구비를 했고요. 1, 2부, 3, 4부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점자 패널을 배치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약시인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들어가는 패널들 글자도 기존보다 좀 크게 가려고 노력을 했고, 점자 도서도 글자가 크게 배치가 돼 있어서
약시인 분들도 함께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의 시작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동 진출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요즘 20대, 30대한테는 조금 먼 개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적어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요. 내가 직접 느끼는 문화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라는 개념에 잡히지 않고 조금 더 위에 계신 어른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신 중동 건설 현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모국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긴장을 마음껏 푸시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